노래 좋죠? 일본 애들 노래입니다. 자, 우리 앞에 방금 소개해 주신 장로님께서 저희 예금보험사에 친구분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게 매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자주 못 가는데 여기 장로님 매년 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좀 하여튼 장로님 힘으로 매년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자, 강의 시작해서 제가 지금 작년에 제가 이 강의를 했는지 재작년에 했는지 몰랐는데 오늘 다른 걸로 할까 하고 전도사님인가 아까 목사님인가 제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다 까먹는데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그냥 똑같은 거 해도 상관없대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거 하겠습니다. 예. 애들이 보면 좋죠. 예. 애들 보면 그냥 좋아요. 저도 그 나이가 됐습니다. 애들 지나가면 너무 이뻐요. 예. 자, 그리고 젊은 사람도 이뻐요. 특히 사랑하는 젊은 청춘들이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이 여자를 이 남자가 좋아하나 하는데 뭔가 고민이 있어. 고민이 있어가지고 지금 침대에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뭐 밧줄 장치를 만들었어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저기 운전기사예요. 자기. 지금 무슨 작당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줄을 잡아 당기는데 뭔가 있어요. 자, 생활금융교육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지금 요즘 기분이 안 좋아. 왜냐하면 친구가 안 태어나. 친구가. 지금 요즘 저 젊은 사람들요 결혼을 안 해. 애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 자체도 안 해. 지금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저는 초, 중, 고등학교도 강의를 나가는데요. 교실이 텅텅 비어 있어. 그래서 빈 교실에다가 남자 헬스장, 여자 헬스장, 선생님들이 난리예요. 남자 음악실, 여자 공간이 남아돌아요. 진짜 애가 안 태어나요. 지금 사태가 심각해요. 반면에 우리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져. 지금 이 교회도 가득 차 있잖아요. 전부 어르신들이야. 이제 앞으로 저도 10년만 있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복지관요 가보면 점심시간에 점심에 드시려면 줄을 쫙 서야 돼.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된 거예요. 고령화 사회.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옛날 분들 돌아가신 그 연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이 90이에요. 기본. 90 못 사시면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본전치기 하려면 90은 사셔야 돼요. 지금 벌써 저 자료에 보면요. 평균 수명이 120살로 나와요. 목표 평균. 이제 100세 시대도 아니고 120세대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 나중에 제가 주택연금 얘기도 나오지만 주택연금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프랑스에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가 예뻤나 봐요. 집이 이쁘니까 그 동네에 사는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가 그 집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변호사한테 제안을 했어요. 너 저 집 내가 네한테 줄 테니까 내 죽기까지 매달 뭐 몇십만 원만 주라.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싫어해요, 싫어.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거든. 그럼 달달이 계산해봐도 얼마 안 주고 내가 저 집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분이 120 몇 살까지 살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값보다 몇 배로 돈을 줬고 중요한 거는 이 변호사가 이 할머니보다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 유명한 주택연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도 자 내가 오래 살 자신이 있으면 주택연금도 괜찮아요. 내 집을 주택금융공사 전화 한 통만 하면 대출하는 거와 똑같아. 와서 서류 꾸리고 이래가지고 사인하면 그 집을 담보로 내가 매달 연금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주택연금이에요. 물론 거기도 장사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다 들어가요. 이자 같은 게. 하지만 내가 정말 오래 산다면 죽을 때까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한 면도 있다는 거.
그게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95 살면 손해. 자, 우리 아까 앞에 계신 목사님 같은 분이 오래 사시고 강호동이 같은 체육인들이 일찍 죽어요. 연예인들.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보면 이렇게 일정하게 집에서 막 그냥 들어 누워만 계시면 안 되고 이런 데로 나와가지고 움직이셔야 돼.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해야 오래 사시는 거예요. 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내 집하고 땅은 자식한테 넘어가. 그럼 내 빚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빚도 넘어가요. 내가 남긴 빚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피할 방법은 포기해야 돼, 포기. 안 받아! 이렇게. 그게 상속 포기예요. 어제도 그 신문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났어요. 어떤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다가 사고 당하고 병이 나서 죽어버리고 엄마는 도망가버리고 이 애를 양부모 집에 맡겼는데 아버지가 뭐 택시 조합 뭐 하는 거기서 소송을 당해서 뭐 4억인가 몇 억을 배상을 해야 된대. 근데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4억 빚이 멀쩡한 이 애한테 지금 청구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양부모가 막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기사 어제 났더라고요. 아버지 빚을 가만히 놔두면 자식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리를 해야 돼, 단도리를. 어르신들이 단도리를 하면 안 되고 단도리 하는 방법을 가르쳐 놔야 돼, 자식들한테. 야야, 내가 죽으면 내가 혹시나 네한테 빚을 남기면 네가 이런 제도가 있더라 한번 알아보고 내 죽거든 이런 빚잔치 이런 거 정리를 해라. 그게 이게 상속 포기예요. 근데 자, 나 상속 안 받아. 그럼 이 빚이 누구한테 가느냐? 상속 순위별로 내려가는 거예요. 3촌, 4촌 이렇게 막 내려가요. 그래서 저건 한꺼번에 해야 돼. 그래서 요즘 많이 하니까 한정승이. 저거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재산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나 상속을 받겠다, 부채를. 요 재산 있는 만큼만 저 부채를 내가 처리하겠다. 그게 한정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한정승인이에요. 이거는 돈 주면 누가 해줍니까? 법무사나 변호사가 해줘요. 한 20, 30만 원 주면 다 해줘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가르쳐 놓을 거는 이거야. 돌아가시고 나서 몇 개월 안에 처리해야 돼요? 3개월 안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젊을 때 맞벌이 일을 하는데 저희 집에 그 일하러 오시는 아줌마가 한 분 계셨는데 오빠가 망난이야. 결혼도 안 하고 막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젊은 오빠가. 여동생은 장례를 치러놓고 우리 집에 와서 다시 파출부 일을 하는데 그 망나니 오빠가 남긴 그 빚이 이 여동생한테 다 넘어왔어요. 싫어해.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움도 못 드리고 그 오빠 빚을 또 갚아가며 고생하더라고요. 저는 봤습니다. 실제로. 자, 반대로 나는 부자야. 나는 돈 많아. 그래서 독산동에도 금천구에 땅에 사놓고 저기 강원도 제주도 땅도 많고 예금도 비밀이지만 은행마다 5천만 원씩 꽉꽉 채워놨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아끼다가 큰맘 먹고 유럽 여행을 한번 갔어. 딱 가자마자 비행기 사고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예를 들어. 아이고, 그러면 내가 숨겨놓은 재산을 자식들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찾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무 동사무소나 가면 돼. 길 가다가 이 동사무소 가서 주민번호 넣으면 다 튀어나와. 호적지, 본적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무 동사무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진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실제로 저희 그 직원들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한 일주일 동안 조금 우울해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요, 돌아가신 아버님 재산 목록 쫙쫙 체크하고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들 다 찾아냅니다. 주민번호만 넣으면 다 튀어나와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나오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예금을 은행 직원이 뚱쳐먹으면 어떡하나?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큰은행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 직원들 간에 서로 상호 감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함부로 못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자식들한테 이런 걸 좀 가르치십시오. 특히 손자들한테. 책에 이런 게 안 나와요.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집을 구하는 문제도 금융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자, 집을 구할 때는 안전한지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포항에도 보십시오. 난리지 않습니까? 졸지에 아파트 5천 1억짜리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간 거 아니에요. 전세 세입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집주인은 완전히 날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수돗물도 틀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샤워기에서 물이 celcelcelcelcel 나오면 집어 던지고 싶어요.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일러도 중요해요. 제가 신혼 두 번째 집이 연신내예요. 제가 집을 골랐어요. 불광동에서 연신내까지 쭉 걸어 올라가면 훑었어요. 가다 보니까 정말 싼 전셋집이 나왔어. 아싸! 그리고 계약하고 집에 왔어요. 이사를 가보니까 기름 보일러야. 겨울에요. 그때 당시 기름값이 한 달에 20-30만 원씩 들어갔어요. 마누라한테 죽을 뻔했어요. 진짜 싫어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변기물도 내려봐요. 제가 옛날에 자취할 때, 총각 때 역류해가지고 장마철에 막 둥둥 떠다니고 이랬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뭘 확인해야 되냐? 집에 귀신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귀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딱 오면 현관문을 열면 소파 옆에 아이 하나가 항상 서 있어. 새파란 빛이 나면서 아이 하나가 항상 서 있어요. 어르신 중에 혹시 귀신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히 제가 나가서 물어봅니다. 꼭 한 분씩은 계시더라고. 귀신 보신 분. 저기 뭐 한 분 계시잖아요. 진짜 계세요. 제가 나가서 물어보면 꼭 한 분씩 계시더라고. 끝나고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어떤 귀신을 보셨는지 한 분 계셔요. 귀신, 우리 형님도 귀신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있대요, 실제로. 자, 근데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부채, 정답. 작년에 들으셨구나. 대출. 자, 이 서류가 이름이 뭡니까? 등기부 등본. 이걸 끊어보면 주인이 누구고, 은행 대출이 얼마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정보의 노출, 이게 좀 인권에 문제가 있어. 사실 내가 우리 앞에 우리 어머님 신상을 알고 싶으면 주소만 알면 등기부 이거 끊어보면 대출이 얼마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게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출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대출보다 더 무서운 게 세금입니다. 세금. 자, 예를 들어 내가 손자한테 가르쳤어. 얘야, 집에 들어갈 때는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봐라. 예, 어머님, 할머님.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갔어. 대출이 없는 집에 들어갔어. 깨끗한 집에 들어갔는데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들 들어와 나가래. 알고 봤더니 이 집주인이 대출은 없었는데 최근에 뭐 큰 식당을 하다 망하셨나 봐요. 그래서 나라에 낼 세금이 1억이 밀려 있었어. 그러면 세금은 제일 우선하는 거예요. 대출 내 힘든 거 아무 봐주지도 않아요. 나라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나라예요. 알고 보면 정부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집 이사 들어갈 때는 밀린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주인 동의를 받아서 세무서 가서 확인해야 돼요. 아이고 복잡해. 그러니까 복덕방을 끼고 일을 해야 돼요. 복덕방 사장한테 확인을 시키고 단도리를 시켜야 돼요. 자,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이거 안 보이시죠? 이거.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편해지고 있어. 이걸 배워야 돼. 다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다방? 네. 커피 마시는 다방이 아니고 방을 이렇게 다 보여줘요. 뭘로? 스마트폰으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집 보러 다니면 어떻게 해요? 복덕방에 가서 복덕방 사장 기다렸다가
그 사람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아파트에 5층짜리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봤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 안 그래. 앉아가지고 뭐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다 봐. 동네 100개도 봐. 들어가서 뭐 화장실도 보고 탁탁탁탁탁 360도 다 봐. 이런 거는 익히셔야 돼. 아이고 복잡다. 어려워도 자꾸 익히시면 젊은 사람들 배우세요. 너무 편해 이런 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으냐면 저희 집에 라디오가 이만한 게 있어요. 옛날에 필립스 이만한 거 머리맡에 두고 자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 아버지 그거 왜 머리맡에 두고 자냐고. 왜? 스마트폰에 라디오 앱을 까세요. 라디오 앱을 깔면 그게 라디오가 다 돼. 그만큼 편리한 세상에 배우셔야 돼. 배우셔야 돼. 머리맡에 이만한 전자파 라디오 두고 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앉아가지고 독산동뿐만 아니라 동네를 다 둘러볼 수 있어. 이게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근데 이거 보니까 물건이 좋아, 싸. 아이고 주인하고 여기 집주인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확인하고 그 근처 복덕방에 가서 이 물건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보신 분도 계시지만 자, 우리는 이제 뒤쪽에 타고 있습니다. 뒤쪽에. 자, 우리도 타보겠습니다. 이제 안전벨트 매시고, 안전벨트 이제 이렇게 맵니다. 이렇게. 자, 꽉 잡으셔야 돼요. 자, 출발합니다. 오, 얘가 안 움직이네. 미안합니다. 저 컴퓨터의 잘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컴퓨터에 문제가 있네. 누가 돈 많으신 분 컴퓨터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냥. 제 이름은 박신웅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모습, 중학교 때 모습, 고등학교 때 모습, 대학교 때 모습, 군대 때 모습, 그리고 제가 30대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네. 웃으시는 분은 그래도 눈치는 채신 거야. 네. 이 30대 현재는 제 모습이 아닙니다. 네. 영화 배우 모습입니다. 자, 제가 아들을 둘을 낳았으면 제일 비극이에요. 비극. 21세기 어머니의 모습 해가지고 그 유명한 글이 있어요. 아들 둘 놓은 엄마는 어디서 죽는다고? 이쪽 집에서 떠밀고 저쪽 집에서 떠밀어가지고 결국 길거리에서 죽는데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 둘. 딸 둘 놓은 집은 어떻게 해요? 딸 따라 비행기 따라다니다가 외국에서 죽는데요. 예, 예. 딸 하나 둔 엄마는 그 집에 가서 맨날 설거지 하다가 싱크대에서 밑에서 죽는데요. 그게 유명한 얘기예요. 굳이, 왜냐면 혼자 뭐 계속 가서 애 봐주고 설거지 하다가 싱크대 밑에서 죽는데. 네, 농담입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죽을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이 청준 남녀가 좋아하는데 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남자가요 너무 좋아하면요 뽀뽀를 못해. 용기가 없어가지고 뽀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궁리한 게 침대 다리를 접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과장해서 이제 뽀뽀 연습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죠? 결국 시도했어요. 여자 옆에 잘 때 줄 당겨가서 떨어졌는데 결국은 뽀뽀를 못하고 머리만 부딪혔어요. 그래서 뒤지도록 혼났어요, 여자한테. 자, 행복하려면 일단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뭐가 마음이 편해야 돼. 근데 마음하고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돈이 부족하면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돈이 조금 있어야 돼. 그래서 돈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자식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똑같습니다. 제 자식도 그렇습니다. 못 믿겠어요. 제가 무슨 큰 물건을 사면요, 벌써 작은 애가 아빠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벌써 견제가 들어와요. 자기 받을 게 줄어든다 이거예요. 되게 서운하더라고. 뭐 큰 물건을 사면 아빠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서운하더라고 진짜. 자, 근데 돈을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문제는 돈 모으는 것보다 일치를 안 해야 돼. 일치를. 너무 세상이 위험해요. 이게 사기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돈을 일치를 안 해야 돼. 일치를. 돈 이게 요즘 이자가 몇 프로 안 돼요. 이자 잘못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혹시 우리 어르신 중에 전자화폐 거래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저희 교회에도 저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아줌마들이 전부 전자화폐. 전자화폐가 종류가 많아요. 전자화폐가 뭐냐면 어떤 이상한 애가 컴퓨터로 문제를 풀면 뭐가 화폐를 만들도록 이런 걸 만들어놨어. 그거를 캐내려면 컴퓨터로 막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그게 만들어지면 그걸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돈하고 똑같이. 근데 그거를 그냥 사용하면 좋은데 편리하게. 그걸 또 투기를 하네. 자꾸 가격이 올라가. 지금 한 종류는 무려 900만 원 넘었어. 900만 원. 몇만 원짜리 하던 게. 계속 올라가. 근데 그 그래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더 올라갈 것 같아. 인간의 심리가. 하지만 그거는요. 한번 사고 터지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줘요. 통제 장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제발 전자화폐 그런 거 손대지 마세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젊은 사람들은 한번 망하면 아직 인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큰 거 한번 사기당하면 치명타예요. 치명타. 그런 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금융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조금씩 배워가. 물어봐요.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요즘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튜브라고 아세요? 유튜브. 컴퓨터에 보면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 검색을 넣으면 동영상으로 설명을 다 해줘. 그게 제일 똑똑해요. 선생님 중에는. 네이버 선생님도 똑똑하지만 제일 똑똑한 건 내가 보기엔 유튜브 선생님이야. 구글 선생님보다 유튜브 선생님이 똑똑해요. 유튜브가 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걸 이용을 자주 하세요. 너무 간단하고 좋아요. 자, 결국은 우리 어르신들은 소득을 늘리든지 지출을 통제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득을 늘리기가 쉽지 않으니 결국은 지출을 잡아야 돼요. 돈 이게 관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낮아요. 햇볕이 쨍쨍 비치는 이런 날에 번개가 쳐가지고 내가 맞아 죽을 확률보다 로또 당첨될 확률이 더 낮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당첨된 사람들이 90% 이상이 파산을 안 해. 파산을. 이 242억 로또 당첨자 저놈이 당첨되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친구들 모아놓고 10억을 현찰로 나눠줬대. 착한 친구예요. 당첨되자마자 친한 친구들 10억을 현찰로 나눠줬대.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문제는 242억을 받아가지고 250억을 쓴 거지. 그러면 파산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쓰면 파산하는 거예요. 소비를 잡아야 돼. 소비. 자, 충동 구매라는 게 이게 무서워요. 저희 마누라가요. 드라마에 광이에요, 광. 드라마를 몇 개 보냐? 한 10개 넘는 것 같아요. 방송마다. 자, 근데 어느 날 보면 드라마를 안 보고 홈쇼핑을 보고 있어.
그만큼 이 이 힘이 무서운 거예요. 그 재밌는 드라마를 안 보고 홈쇼핑을 보고 있어요. 홈쇼핑을. 그 빠지면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네, 무서워요. 그래서 이걸 통제를 하셔야 돼요. 통제를.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꼭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그냥 만지작 하세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가가지고 만져도 보고 입어도 보고 신어도 보고 그러고 돌아오시라고 그냥. 그리고 얘야 내가 일주일 있다 다시 올게. 그러고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꼭 사고 싶으면 큰 돈 갑자기 넣지 말고 돈을 한번 모아보세요. 돈을 모아서 사보시면, 제가 작년에 뭘 사고 싶었냐면 산악자전거가 사고 싶었어요. 산악자전거. 산에 자전거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맘 먹고 300만 원짜리를 검토했어. 와, 근데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300보다 500짜리가 훨씬 좋아요. 네, 진짜요.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500보다 960만 원짜리가 더 좋아.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960만 원짜리를 긁으려고 카드를 긁다가 마누라 얼굴이 왔다 갔다 해서 결국 접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야, 내가 돈을 모아서 쓰자.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마누라한테 잔소리 듣기 싫고 내가 돈을 모으자.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돈을 모았겠습니까? 못 모았겠습니까? 전혀 못 모았어. 돈 한 푼도 못 모았어. 근데 자전거 살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전혀 없어요. 근데 그때 실수한 게 헬멧을 먼저 사버렸어. 이 몸 보호 장치하고 헬멧을 그때 당시 22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처박아 놓고 한 번도 안 썼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뿐이야. 어떤 물건이 사고 싶으면 그때뿐이야. 우리 어르신들 안마의자 이런 거 되게 사고 싶죠? 너무 비싸 그거. 800만 원, 9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요즘 100만 원짜리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참으세요. 돈을 모아서 사보세요. 모으다 보면 지쳐서 포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살 때 사더라도 제발 가격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남자 어르신들 보면 가격 비교를 하긴 해. 언제 해요? 사고 나서 해. 남자 어르신들은 일단 가가지고 여직원이 헤헤 웃으면 그냥 그리고 사버려. 사고는 그거를 가방에 집어넣어.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해. 내가 잘 샀나 안 잘 샀나. 가보면 속았거든.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하, 이거는 가품이고 내가 산 게 정품일 거야. 이러고 이제 합리화한다니까요. 남자들이 그래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필요 없는 물건을 반값 주고 많이 사고, 남자분들은 꼭 필요한 물건을 2배를 주고 산대요. 남자들은 봉이에요, 봉. 우리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가격 비교를 반드시 해보세요. 요즘 인터넷이 편해요. 그냥 넣으면 최저가, 최고가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 검색하고 일단 매점에 가서, 매장에 가서 그걸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 가격하고 비교해보고 아, 똑같은 모델이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제가 요즘 잔소리 듣고 있는 게 이게 반신욕기. 재작년에 제가 샀어요. 이게 문을 열고 나무통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밑에 땀이 나요. 한 30분 이상 앉아있어야 땀이 나요. 근데 건강에 왔다요. 하지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크기가요, 이 의자만 해요. 의자 한 3분의 2 정도. 버리지도 못하고 맨날 잔소리 듣습니다. 그거 버리려면 용달차를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돼.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지금 우리 어르신들 큰 돈 쓰시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아끼셔야 돼. 잘못 사면 그만큼 손해예요. 며느리한테 잔소리도 듣고. 자, 차라리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좋은 데 가면 이런 물건들이 가끔 나와. 그러면 이거를 그냥 며느리 몰래 방에다 갖다 놓고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사러 와요. 그럼 여기 신대방역에서 그냥 돈 받고 주면 돼.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냥 중고 물건도 요즘 거래가 활발해요. 용돈 벌이도 돼요. 근데 내가 중고 물건을 주웠는데 보니 뒤에가 깨져 있어. 아싸, 안 깨진 것만 살짝 찍고 올렸어. 그러면 나중에 사기꾼으로 몰려요.
깨진 부분도 정확하게 찍어서 올리셔야 돼요.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사기꾼이 인터넷에는 거래를 하시더라도 특히 이렇게 애기 사진, 애기 아는 사진 이렇게 올리면 100% 사기꾼입니다. 주민증 보여주고 저도 한번 당할 뻔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들통 나면요 막 욕해요. 쌍욕을 해요. 그리고 이런 전화 한 통만 하면 돈 주고 가져가죠.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뭘로 돌아갑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가.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래서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이. 저도 지금 몸이 아무래도 어르신만은 못하지만 이제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자,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망가지는 게 뭐예요? 귀, 눈, 또 혀도 망가요. 혀. 그래서 혀 미각이 둔해져. 그래서 웬만한 반찬을 먹으면 맛이 없어. 미느라 소금 가져와라. 소금을 팍팍 뿌려. 돼야 안 돼요? 안 돼. 어르신만 입에 안 짠 거지 젊은 애들한테 짠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리고 요 밑에 거는 통계도 나왔지만 남자 어르신들 야간 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사고 많이 납니다. 내 마음은 20대야. 지금 어르신들 마음은 20대 똑같아요. 하지만 이 근육이 20대가 아니야. 참으셔야 돼요. 자, 카드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카드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자, 플라스틱 안에 돈을 집어넣은 게 충전카드예요. 선불카드. 자, 우리 어르신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통카드예요. 교통카드. 플라스틱에다 돈을 미리 몇만 원 집어넣고 그걸 쓰는 게 교통카드예요. 물론 신용카드, 교통카드 기능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거는 잊어버리면 꽝이야. 꽝. 이거는 돈하고 똑같아. 여러분이 잘 보관을 해야 돼. 우리 어머님 빨리 앉으세요. 자, 제가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30만 원을 충전했어요. 30만 원. 그래서 주머니에 여기다 넣고 다녔어요. 주머니에. 제가 살이 쪄가지고요. 뛰어도 안 빠져.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가슴도 브래지를 해야 될 정도예요. A급 정도는 되죠. 자, 근데 30만 원 충전해가지고 8만 원을 쓰고 22만 원이 남았는데 언제 빠졌냐? 택시 타다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22만 원을 잊어버렸어. 이 돈하고 똑같아요. 잘 보관하셔야 돼요. 자, 교통카드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환승 시간이 얼마예요? 환승 시간이 30분이죠. 근데 밤에는 몇 시간? 1시간. 자, 이거 모르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자, 밤 9시부터는 1시간이에요. 천천히 가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체크카드는 뭐냐? 자, 명절 때 며느리 와가지고 어머님 카드 사용하세요. 그리고 카드를 하나 줬어. 웬일이냐 이 며느리가. 근데 가만히 보니 이 체크카드야. 마음대로 30만 원 쓰니까 딱 멈춰야. 통장에 돈을 30만 원만 딱 넣는 거야. 그게 체크카드예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 쓰는 게 무슨 카드입니까? 신용카드. 이건 외상카드예요. 이거는 직장이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나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자, 신용카드를 긁으면 카드사 컴퓨터가 이 사람 외상으로 줘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상을 주고 나중에 한두 달 뒤에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못 가보면 이걸 어려운 말로 연체라고 그러죠. 이건 애들은 발급이 안 돼요. 자, 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 한 통만 하면 돼. 아이고 강사 양반, 내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카드 번호도 모르고 그거 어떻게 신고를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하면요, 은행원이 카드사 직원이 오히려 물어봐요. 저기 할머니, 카드가 지금 여러 개 있는데 혹시 저기 독산동 무슨 시장에 가서 뭐 산 그 카드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오히려. 아 그래 그 카드 그럼 그걸 죽여버려 기능을. 그러면 이건 플라스틱일 뿐이에요. 전화 한 통만 하면 걱정하지 말고 빨리 전화하세요. 도둑놈이 주워가지고 걸기 전에 빨리 전화만 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그걸 몰랐다 쳐요. 자, 우리 며느리 카드를 내가 쓰다가 분실했어. 아이고 며느리한테 얘기하려니까 며느리한테 잔소리 들을 것 같아. 그냥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분실했다는 사실을 또 분실했어요. 결국 한 달이 지나갔어요. 며느리한테 잔소리 뒤지도록 듣고
결국은 며느리가 신고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둑놈이 그 사이에 그걸 주워가지고 긁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요 철이 없어. 카드 주스면요 막 긁어버려요. 진짜로. 네. 빨리 신고해야 돼. 그러면 이 물건을 도둑놈이 구매한 이 돈을 자 며느리가 갚아야 돼요? 카드사가 갚아야 돼요? 작년에 가르쳐 드렸는데 자 도둑놈이 이 물건을 이거는 카드사가 갚게 돼 있어요. 카드사.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신고 접수 시점부터 60일까지 한 60일까지는 얘들이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건 구매했다는 내역이 나한테 통보되려면 한 60일이 걸려. 구조적으로 얘네들이 갚을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60일까지예요. 60일. 뭐 한 1, 2년 된 거는 보상 안 돼요. 60일까지인데 그러면 얘네들이 바보예요? 일부러 막 분실하는 놈도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연구하는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설명을 해요. 아, 고객님, 제가 보상해 드릴 텐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카드 뒤에 사인하셨나요? 우리 어머님 또 착하니까. 글쎄요, 우리 며느리 카드인데 사인을 못 본 것 같은데? 이러면 보상 안 해줘. 꼬투리를 잡는 건 무조건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내가 아들 카드를 사용해다 분실했어.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되겠어요? 아들이 신고해야 돼. 내가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왜 아들 카드를 당신이 쓰셨나고 보상 안 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도둑이 아예 돈을 빼내갔어. 현금 서비스를. 이거는 절대 보상을 안 해줘. 왜? 비밀번호가 노출된 거야. 그게 무슨 일이냐? 우리 저기 어르신한테 며느리가 착하게 아버님 비밀번호 헷갈리시죠? 그리고 종이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비밀번호를 적어가지고 딱 붙여드렸어. 우리 또 어르신은 그게 바람에 찰랑찰랑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리가 이렇게 붙여줬는데 그리고 거기다 뭘 발랐어요? 스카치 테이프를 쫙쫙 발랐어. 그걸 통째로 분실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보상이 안 됩니다. 비밀번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금융거래에 있어서 자,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많이 보시죠? 네, 그 사람들도 최소한 통장 하나 있어요. 왜요? 출연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거래 시장은 통장입니다. 내가 돈을 통장에 넣어야 금융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 침대 밑에서 20만 원이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은행도 믿지를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쨌든 돈을 통장에 넣어야 돼. 진짜 침대 치우다가 20만 원 발견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50만 원 그 통장에 저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침대 밑에 깔아놓고 돌아가세요. 제발. 진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거 침대 무거운 거 아들이 치우지 며느리 안 치우거든요. 그럼 아들이 50만 원 챙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금융거래 시장은 통장에 넣어야 돼. 돈을 통장에 넣는데 그 돈이 내가 주인이다. 그걸 뭘로 입증을 합니까?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비밀번호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통장을 근거로 뭘 만들어요? 그렇죠. 통장에 돈이 있어야 카드를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이 플라스틱 요것도 아주 요술방망이에요. 야, 카드야, 내가 네 주인이야. 뭘로 주인을 입증합니까? 비밀번호예요. 그것도 비밀번호. 자, 요번 젊은 사람들은 이 카드를 또 어디다 집어넣어요? 이 카드를 어디다 집어넣느냐고. 지갑 말고. 그렇지, 핸드폰에다 집어넣어. 플라스틱을 꾸깃꾸깃 집어넣는 게 아니고 카드 정보를 핸드폰에 집어넣어서 핸드폰을 카드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핸드폰한테도 야, 내가 네 주인이야. 뭘로 명령을 내려요?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노출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비밀번호 자기만의 계산 공식을 만드세요. 내 뭐 주민번호 끝자리를 곱하기 3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 놓고 혼자 기억해야 돼. 근데 그래도 헷갈리면 그걸 어디다 적어놔야 돼? 자, 이런 책상 밑에다 이렇게 나만이 아는 장소에 깨알같이 적어놓으면 돼. 진짜 필요해요. 그렇죠. 남이 모르게. 요 사기꾼이 너무 많아. 비밀번호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카드 가지고도 장난치는 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좋아. 이게. 자,
내역 통보 문자 서비스. 내가 카드를 긁으면 이 내역이 누군가한테 통보가 되도록 해놓으세요. 며느리든 아들이든. 요즘 젊은 부부는 어떻게 해요? 결혼하자마자 색시가 신랑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은행을 끌고 가요. 은행을 끌고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야, 좋은 말 할 때 신랑이 카드를 쓸 때 통보가 어디로 되게 해놔요? 색시한테 오게 만들어놔. 예, 요즘 그래서 신랑들이 꼼짝을 못해. 카드를 긁으면 색시가 핸드폰을 다 보고 있어. 이게 어디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다 본다니까. 정말 편리하고 그러면서 또 불편한 세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옛날에 그렇게 못하셨잖아. 옛날에는 큰 소리도 못 치고. 예, 다시 한번 결혼 생활 해보고 싶으시죠? 예. 요즘 젊은 애들처럼 살아보고 싶어. 요즘 젊은 애들은요, 노예야, 노예. 저희 회사 직장에 남자들 보면요, 주말에 가면 딱 일이 정해져 있어. 빨래, 뭐 설거지 이건 딱 감당이 정해져 있어. 딱 나눠져 있어. 놀라워요, 놀라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면 저는 집에 가면 리모컨만 칩니다. 근데 그런 애들 얘기 들어보면 불쌍해. 가면 애 보고 설거지하고 방청소 자기 한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예.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예. 자, 신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용이 떨어지면 친구지간에 돈 안 빌려줘요. 마찬가지 은행도 돈 안 빌려줘요. 내 신용이 뭐가 필요해? 세상 일 모릅니다. 여러분 자제분들이 무슨 사업하다가 급하면 어머님 이름으로 대출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머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신용이 나쁘면 이자가 훨씬 많아. 불편해. 보세요. 등급이 좋으면 이자가 낮은데 등급이 나쁘면 이자가 몇 배를 뛰어.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등급 관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등급을 관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연체를 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연체를 자꾸 하면 등급을 낮추고 내 한도를 팍팍 줄여요. 예를 들어 내가 카드가 1,000만 원을 긁을 수 있는데 내가 신용이 나빠지면 은행에서 내 한도를 줄여버려요.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은행들 바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거 틀면 안 되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돈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시면 안 돼. 네. 지금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나, 큰일 나. 받지 않고 3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온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건 1년 전의 거예요. 한 투자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분석으로 앞서가는 곳. 여기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해왔습니다. 원금과 확정 수익 지급을 약속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이용해 돌려막기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3만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만 7천억 원. 수사가 시작되자 당당하게 홈페이지에 저런 사기꾼이요 너무 많아요. 정말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날고 뛰는 사기꾼들이 이런 데 다 가 있어요. 네. 무슨 전자화폐 투자해라, 뭐 메뚜기 재배, 무슨 홍삼 뭐 엄청 많아요. 너무 다양해요.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맡기면 50%, 100% 수익을 올려주겠다. 그런 사람 사기꾼이 사기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좋은 기업이 뭡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도요 1년에 수익을 30%, 50% 못 내요. 근데 어떤 개인이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 2배로 불려주겠다, 3배로 불려주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게 어떤 거예요? 내가 2사람을 데려가면 그 2사람 받은 돈을 나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2사람 또 데리고 와. 그 받은 돈을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뻥 터지는 거예요. 지금 전자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몇만 원 하던 게 지금 9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 근데 마지막에 누가 이게 폭탄 돌리기라고요. 마지막에 그걸 누가 사면 그게 이제 손해 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한번 사고 나도 또 재기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통장을 좀 나눠서 관리하세요. 제가 복지관 나가보면 보자기에다가 통장을 수백 개를 들고 와서 나보고 다 확인해야 될, 진짜 그런 분 계세요. 옛날 이월된 통장을 그대로 다 뒤죽박죽 해놓고 나보고 그걸 추적해달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추적을 해? 통장을 딱 구분하고 기한 지난 거는 고무줄 챙챙챙챙 감아가 똘똘 묶어 놓으세요. 살아있는 통장만 딱 관리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주식하시는 어르신 계시니 주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여기는 정말 머리 좋은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그냥 우우 휩쓸리다 보면 다 돈 잃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저희 예금봉사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보험 얘기도 넘어가겠습니다. 보험도 중요하지만, 자,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자, 저 보시죠. 저 뭐 어르신이잖아. 저게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예요. 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 당한 사람들이. 여기도 프라임저축은행, 분당이에요, 분당. 다 어르신들이야. 은행이 망한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좋아. 에이, 설마 괜찮겠지. 그러고 놔두신다고.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은행이 망하면 이렇게 직원들이 미리 투입됩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뒷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럼 직원들도 없는데 이렇게 서붙여요. 뉴스에서 보셨죠? 오늘 은행 망했습니다. 이렇게 서붙여요. 은행 망했다 그러면 돈 못 받아요. 그럼 직원들이 막 울어요. 근데 이 직원들도 슬프지만 이 은행에 예금한 사람이 더 슬픈 거예요. 사실 실화인데 이 은행이 망하기 전에 16억을 예금한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16억을 실화예요. 이 은행은 영등포의 한중저축은행이라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다른 은행이 이자를 5% 줄 때 이 은행이 그때 당시 8%를 줬어요. 이자가 높거든. 그래서 16억을 잠시 넣은 거야. 넣자마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15억 5천을 날렸어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한마디도 말을 못하죠. 그냥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첫날요, 무섭습니다. 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 LPG 가스통 들고 오기도 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이날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 가시면 안 돼요. 첫날에. 첫날 앞에 가시면 낑겨 죽어. 진짜로. 그냥 차라리 뒤에 서 계세요. 뒤에. 첫날 돈 받지도 못해요. 저렇게 떠들어봐야 절대 안 줍니다. 저 가봐야 에너지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 돈 안 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은행이 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금보험제도가 이제 뭔지 아시고 얼마 보호됩니까? 5천만 원, 그죠? 1인당. 자, 근데 이거 보세요. 보호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보호 안 되는 건 보호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질문을 해볼게요. 은행 망해도 대출금 갚아야 돼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작은 은행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큰 은행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큰 은행이. 큰 은행이 더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아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정리당할 가능성, 이제 처리할 가능성, 문 닫을 가능성은 작은 게 높습니까? 큰 게 높습니까? 작은 게 높아. 네. 이게 나라가, 정부가 강한 놈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약한 놈을 또 치는 거야. 그게 이게 세상 사는 게 안 된 거예요. 큰 놈은요, 아무리 부실하다 해도 여러분 세금 걷어가지고 거기다 공적 자금을 막 메꿔요. 살려. 근데 작은 은행들은 막 쳐버려. 그러니까 작은 은행엔 돈을 넣을 때는 얼마까지 넣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5천만 원까지 넣으세요. 근데 이자까지 생각하시면 한 4,900 정도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유리하죠. 큰 은행은 안 망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는 절대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요즘 개가 아프면 병원 가죠? 나쁜 놈 새끼들. 어르신 아프면 찾아보지도 않죠. 지 새끼는 맨날 외식이야.
밥하기 싫었어도 맨날 외식 나가. 우리 어르신들은 찾아뵙지도 않고. 지 새끼는 막 떠들면 귀엽대. 머리 아파 죽겠구만은 막. 근데 우리 어머니 한번 가서 잔소리하면 시가. 자식놈 새끼들이. 그리고 요즘 애들 장난감 하나 사보면 10만 원이야. 근데 돼지고기 한 건 안 사와요. 이 나쁜 놈 새끼들. 세상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마쳐야 될까요? 지금 내용은 많지만, 자, 금융사기를 사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금융사기범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전화 안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진짜 많아요. 정말 조심하세요. 자세한 설명은 못 올리겠는데 어르신들이 주 타깃이야. 젊은 애들한테 전화 별로 안 해요. 주 타깃이 누구예요? 어르신들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